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120만은 이제 네. 약소한 목표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지금 또 높입니까? 118만이 이미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올려야 된다. 목표를 이루면 제가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만까지는 12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하는 네. 하프타임. 제 피 같은 시간을 우리 신변님께 살짝 나눠드립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뉴스 신세계 때 저 하프타임 때 조금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늘 정민영 변호사를 해촉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죠. 해촉할 때 이해 충돌은 모두 정민영 변호사는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모두 회피했다. 다만 그것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나도 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도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일관되고 공정한 일처리지 않겠느냐.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렇게 이 정민영 변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해촉한 이후에 새로운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선출을 했고 그것도 이제 여권에서 추천한 4명이 모여서 선출을 했죠. 근데 여기에 방송심의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긴급 안건 상정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5명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야권 추천인데 해촉됐어요. 해촉. 잘렸어. 네. 대통령이 자르셨고 네. 그다음에 오늘 회의에 5명 중에 한 명이 불참했어요. 아이고야. 네. 건강상의 문제로. 네. 그럼 3명이잖아요. 네. 그래도 5명 중에 3명이니까 회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김유진 소위원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람을 다 새로 선임을 하고 불참했던 분도 참여할 수 있을 때 네.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거 김만배 녹취록 이거는 대선 조작 대통령실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빨리 심의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못하겠다 해서 김유진 심의위원회 소위원이 퇴장을 했어요. 오, 퇴장. 그럼 둘이서 그러면은 재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다수결 할 수가 없잖아요. 다수결이 아니라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의결을 했어요. 이 둘이서요? 예. 이래도 되는 의결을 거예요? 하면서 이래도 의결을 되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느냐? 네. 김유진 의원이 퇴장한 것을 기권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야, 이거 어떻게 이거 그 초등학생들 학급 회의도 이렇게 안 해요. 이거 허위 사실이잖아요. 이거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니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퇴장을 했어. 다시 사람이 하자. 3명이 있다가 네. 한 명이 퇴장 5명짜리 회의인데 3명이 있으니까 과반 참석을 했으니까 회의가 성립은 됐죠. 표결을 하자 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 하자가 있다. 네. 하다가 그냥 표결하자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 회의 그만할래요 하고 퇴장했어요. 그러면 재석이 안 되는 거, 재적이 안 되는 거죠. 과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퇴장한 사람을 3명 참석한 걸로 회의 참석한 걸로 하고 대신 한 명은 기권했다. 기권.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해버렸다는 네. 거예요. 아니 누구 쫓아와요? 왜 이렇게 쫓겨요? 이 중요한 그러니까. 사안들을 왜 이렇게 다 콩고물에 불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4.4.5입 개헌할 때도 이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뭘 했는데 아니 어떻게 퇴장한 사람이 기권입니까? 아니 아무리 공영방송이 탐이 나도 아직도 3년 넘게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천천히 토론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누구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또는 뭐 어린이 회의 학급 회의 할 때 네. 자 지금부터 퇴장한 사람은 기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거 다시 하는 걸로 하죠. 다시 5명 다 모일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바로 곧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수결로. 나 정말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뉴스였다. 네. 오늘 좋습니다. 윤혜 씨가 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려하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따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뒤 인근 바다의 삼중 수소 농도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관측이 됐는데요. 심지어
도쿄전력이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모니터링 대상이 된 여러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한 삼중수소 농도가 관측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석 결과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바닷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맞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속보치에 이어가지고 제가 이 기사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전 인근 바닷가의 변화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속보치에서도 최근 일부 확인이 되었다. 속보치는 어떤 기관이에요? 아니요. 그 금방 빠르게 속보 빠르게 한 거고 정밀 검사는 하는 데는 네. 정밀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도쿄전력이 채취한 바닷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20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8.6 베크럴을 초과한 10 베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도쿄전력도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한편 한국 정부는 8일 이게 놀랐어요. 8일 오염수 관련 1.1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의 정밀 분석 결과는 소개하지 않고 양호한 결과를 보인 것만 소개를 속보치. 했어요. 예, 네. 대상으로 분석한 속보치. 6일 채취한 바닷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속보치. 그러니까 정밀 검사는 한 열흘 가까이 걸리나 봐요. 네. 그러니까 8월 30일 날 6곳에서 8월 30일 날 채취해서 정밀 검사한 곳 6군데서 도쿄전력 자기 기준치입니다. 네. 예. 자기 기준에서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네. 도쿄전력 측에서는 건강 음용수 기준이라든지 식수 네. 기준 리터당 1만 베크럴보다 낮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근데 도쿄전력에서조차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을 했던 건 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네. 괜찮은 속보치만 그러니까요. 선택적으로. 국민이 알아야죠. 이거 우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현과 인접한 지역인 미야기현 주민이 150명이 지금 처음으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고 매우 합니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도쿄전력만도 못하다. 박구현 조정실장, 박구현 국무조정실장 네. 얘기가 도쿄전력은 그래도 기준치가 초과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이 워낙 엄격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거 지금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 네. 적어도 해양 환경이 변화했다.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왜 박구현 조정실장은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것만큼도 얘기를 안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방사능 오염물질이 막 그물만에 걸러지고 눈에 막 잘 보이고 물고기들이 막 안 먹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럼 몇 년 후,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만약에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막을 수 조차 없고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정책은 네. 솔직한 겁니다. 왜 도쿄전력보다 도쿄전력을 더 걱정하십니까? 왜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장이 네. 도쿄전력이 밝히는 정도의 위험성에 대한 팩트도 본인이 스스로 걸러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우리 국민들도 대비를 하고. 국무조정실에 알프스 필터 하나 더 있습니까? 있든 말든지 사실만 제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KBS 뉴스에 조금 마음 아픈 네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가 싶은 사연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자, 밤에는 경비 일을 하고요. 새벽에는 택배 일을 하고 낮에는 음식점 종업원 일을 하고 편의점 알바까지 하루에 15시간을 일합니다. 이게 몇 살 정도 예측을 하세요? 이렇게 15시간 하루에 노동을 하려면 대략 몇 살일 거라고? 20대 중반 이후에 건장한 그죠? 젊은 남자 청년 이 정도 돼야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술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하는 친구의 나이가 16살입니다. 아이고. 진학도 포기한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년인데 용일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에요. 네. 보니까 아버지가 아프시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생업정선에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복지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아이들을 위한
위한 복지, 특히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안전한 먹거리 정도는 우리가 조금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16살 청년이 소년이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현실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어딘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범도 얘기는 할 수가 없겠군요. 홍범도 길 이것도 지금 폐지하자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 홍범도로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아이고야.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소위 이념 코인에 편승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도로 명칭을 정하는 권한은 네. 구청장한테 있어요. 시장이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3부의 홍범도 장군의 폐지 필요성 언급한 부분 잠깐 들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죠. 공보다 과가 훨씬 많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홍범도로도 폐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냥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흐르고 제가 카톡으로도 받는 내용 보면 충격받을 내용들도 좀 있고요. 카톡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가짜뉴스 같은 게 정말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부분 가짜뉴스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확인할게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자,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